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새벽 1시 58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의 폭락장 그리고 최근의 하락장에 이어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테크에 대한 공부는 반드시 계속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나 또는 우리가 고등학교 시절에 매일매일 공부하죠. 새벽까지 공부했었던 것 같고 저도 독서실 매일 다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인서울이나 또는 상위권 대학에 갔다 그래봐야 돈 얼마나 버나요? 사실 연봉 4, 5천만 해도 사실 제 나이 30대에서는 상당히 많이 버는 건데, 근데 사실 재테크 공부 같은 경우는 매일 한두 시간만 해도 충분히 그 이상의 결과를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5월의 빅 이벤트들에 대해서 한 2주 전부터 계속 정리를 해드렸었는데요. 5월 4일에 FOMC 회의, 그리고 5월 9일에 어제였죠. 러시아 전승절, 그리고 남은 것들은 11일 미국 CPI 발표, 12일에 옥션 만기일, 그리고 21일에 한미 정상회담, 통화 스와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가 전망을 비롯해서 현재 시장에서 강한 종목들, 그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락장이기 때문에 사실 조회수도 상당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한 700, 그러니까 평상시에 한 1000 정도였으면 30% 정도 빠진 것 같은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물린 종목들도 많고 현금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제가 좋은 종목 말씀을 드려도 투자할 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도 종목 교체라든지 손절이라든지 익절이라든지 현금 비중 확보라든지 사실 할 수 있는 옵션은 굉장히 많은데, 내가 투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런 선택을 못하는 경우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것이고, 공부는 어떤 방향으로 내가 나아갈지를 정해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락장 대응법이라고, 법학자 훈훈이 하락장 이런 식으로만 쳐도 제가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의 콘텐츠를 올렸었는데, 그런 것들 참고하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현금 비중 확보고, 인버스 국버스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시간에 보면은 미국 증시 지금 현재 2시인데, 보면은 제가 여기 국채금리 추종 ETF에 대해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었잖아요. 제가 2월달, 3월달에 이 종목에 대해서도 몇 번 설명드렸었는데, 만약에 그때 내가 시장의 흐름을 읽어서 여기 ETF에 투자를 했다, 그럼 벌써 30% 이상 남들 다 손해를 볼 때 수익이 났었겠죠. 반대로 TQQQ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작년에 1년 동안 벌은 거를 두세 달 사이에 모두 까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미국 증시가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굉장히 큰 손해를 현재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가 무조건 안 좋다, 미국 증시가 좋다, 이런 편견들을 좀 버리고 공부를 해서 내가 대응을 통해서 어느 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르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벌써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계속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현재 잠깐 살펴보면은 다우존스 금융주들도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여행 관련된 주들도 크게 빠지고 있고요. 농기계 관련된 주인 디어, 캐터필더 다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원자재 관련된 주, 철강주들 하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재가 그나마 월마트라든지 홈디포 이런 것들 좀 버텨주고 있고, 여행주들도 4%에서 8%, 빅테크 기업들 모두 하락하고 있고, 엔디비아 같은 성장주들 모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엔디비아 같은 좋은 기업들은 분할 매수하면 너무나도 사실 좋은 시기죠. 하지만 내가 현금 비중이 없거나 아니면은 두려움을 느끼면은 사실 이런 기업들도 결국엔 못 사게 되는 거죠. 테슬라도 지금 결국엔 800달러 때까지 떨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사기에도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횡보가 더 길어질 수는 있겠죠. 몇 달 동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예금이나 적금을 1년 단위로 하는 것처럼 1년 이상 생각을 하면은 무조건 엔디비아, 테슬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20% 이상은 수익은 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내가 돈이 없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효능감 또는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공부를 하는 거지, 이런 무슨 기법 또는 종목 한두 종목 배우려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그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분들만 저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카페인데 갑자기 이 말씀 왜 드리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주식 투자가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 가지 수단, 한 8개, 9개 정도의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식 투자는 그냥 그저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올해와 작년 뭐 한 11개월, 12개월 동안 저희에게 한 3, 4억의 돈을 주식을 통해서 벌어주긴 했지만 사실 그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일부일 뿐이고 저는 뭐 이런 창업이라든지 또는 뭐 블로그라든지 또는 뭐 여러 경매, 부동산 투자 이런 거를 통해서도 더 많은 자산을 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왜 뭐 카페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이 공간 같은 경우도 제가 북카페로 코로나 때 잘 버텼는데 왜냐면 스터디 카페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도 크게 매출이 빠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공부는 하러 와야 되니까.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끝났잖아요. 끝나면은 사실은 스터디 카페가 더 불리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나가서 술을 먹고 싶고 놀고 싶은데 뭐 카페 가서 공부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술도 팔고 칵테일도 팔고 그러면서도 커피를 좀 더 단가 높은 커피를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다음 달에 리모델링해서 재오픈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에는 투자금도 들어가겠죠. 1,000만 원 이상. 근데 그 이유는 제가 우리가 주식 공부하는 이유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을 공부하는 이유는 더 좋은 종목을 선택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근데 내가 만약에 뭐 그냥 카페를 계속 운영해요. 뭐 리모델링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매출은 점점 더 감소를 하겠죠. 또는 경쟁 업체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도 또 하락을 하게 되겠고 인건비도 계속 올라가니까 내가 가져가는 순이익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화를 공부를 통해서 시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주식 하락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안 보신 분 있으면 반드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뭐 나스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만약에 현재 11,000포인트를 하락하게 이탈하게 되면 여기가 마지막 지지선인데 그렇게 되면 정말 9,000포인트까지 빠질 수가 있다. 아무리 그렇다고 쳐도 사실은 코로나 저점 대비하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럼 굉장히 겁나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겁날 텐데 이게 지수라는 편견을 버리고 종목으로 생각한다면 아직은 조정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급등주 차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차 지지선인 지금 10,000포인트까지도 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10,000포인트까지 사실 많이 남지 않았어요. 한 10포인트 정도만 더 빠지면 10,000포인트이기 때문에 그게 물론 뭐 그렇게 되면 굉장히 글로벌 증시가 혼란에 빠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마음의 준비는 어느 상황에서도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저께 제가 컴투스 홀딩스 지지 저항 개념과 함께 설명드렸었죠. 물론 이게 다 제 주장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충분히 이 정도로만 가지고도 시장이 예측을 할 수 있다. 내가 알고서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서 당하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코스피를 살펴보면은 현재 어쨌든 1차 지지선은 2,591포인트인데 내일 깨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장중에 그렇게 되면은 2,458포인트까지는 봐야 된다. 그게 작년에 한 2020년에 10월달 그때 최고점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구간에 그쪽에 이제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죠. 그 구간에 있는 2,400선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것까지 깨지게 되면 2,300선인데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늘도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도 지수가 좀 방어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인 확실히 코스닥 쪽은 좀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이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좀 설명을 드렸었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렸었고요. 어저께 테마주는 네 섹터를 설명드렸었는데 왜냐하면 현재는 지수 장세가 아니고 개별주 장세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수는 못 갑니다. 대형주들은 상승할 수가 없고 특히나 실적주들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반면에 테마주들은 분명히 급등한 테마주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자, 어저께 같은 경우는 일단 수소주 자체가 단기 테마는 아니다. 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중에서 이제 SPO셀을 제가 대장주라고 여러 번 설명드렸었는데 SPO셀 같은 경우는 장중한때 오늘 한 6%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가 다시 좀 빠지는 흐름. 하지만 전날 종가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베셀, UAM 같은 경우는 벌써 3주 전부터 계속 강조했었던 곳들이고 어저께도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베셀과 기산텔레콤 이런 것들 관련된 주도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물론 장초 전강 후약으로 베셀 같은 경우는 결국엔 빠지긴 했어요. 파이오프로도 그렇고 하지만 기산텔레콤까지는 끝까지 좀 버텨줘서 어쨌든 지수 대비해서는 선방을 했다.
UAM 테마도 아직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성건설, 이스타코, 동신건설도 어저께 말씀드렸었죠. 다만 이런 곳들이 지금 공사가 재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공사가 지연되고 있거든요. 철강 가격 인상, 시멘트 가격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악재들 때문에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6월 지방선거가 3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도 장초에는 이렇게 3, 4% 정도 상승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에 좀 크게 밀렸었죠.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존재한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우크라 복구 관련된 주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전승절에서 사실은 재료가 어느 정도 소멸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데모나 현대 에버다임 크게 빠졌는데, 어쨌든 뭐 재료가 완벽하게 소멸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당히 악재는 악재다. 뭐 전면전을 선포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반면에 종전을 선언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이런 우크라이나 복구 관련된 주들은 어쨌든 한동안은 또 횡보를 하거나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뭐 우크라 관련된 주들도 계속 경고를 드렸다시피 이런 테마주들은 기사 하나에 좌우되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에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방위산업 관련된 주들이 또 오늘 좀 상승을 했죠. 방위산업 관련된 주들은 제가 한 2주 전부터 실적과 테마성이 둘 다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거기다 또 UAM 테마까지 붙어서 캔커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퍼스텍이라든지 이런 데들은 여전히 시장에서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늘도 한국항공우주, 뭐 캔커 에어로스페이스, 한일단조, 퍼스텍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면에 어저께 제가 분명히 대덕전자 같은 경우는 피크아웃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안 나왔을 경우에 큰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부터 쭉 빠지기 시작을 해서 장중한 때 한 8%까지 빠지는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어쨌든 PCB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여러 번 경고를 드렸었죠.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다들 빠질 때, 실적주들이 다들 하락할 때 유일하게 버텼었던 곳들이고, 그리고 사실은 BH라든지 해성 DS라든지 이런 곳들이 실적 발표 선반영 됐을 때 그때 다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종목들 올 때 같이 동반 상승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 발표 전에도 하락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제가 가치 투자와 매매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매매하시는 분들은 대덕전자 같은 경우 오늘 20선 이탈했기 때문에 당연히 팔았어야 되지만,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평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마이너스 7%면 완전히 할인 찬스죠. 그럼 이때 또 사고 그다음에 더 빠지게 되면 더 사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4-5번 정도 해서 다음 실적 시즌까지 끌고 가는 게 옳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로터스 같은 종목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오전장에서는 좀 주도주 섹터였던 로터스인데, 뭐 아무래도 매집이 좀 덜 되긴 했어요. 매집이 좀 덜 되긴 했지만 그래도 역대급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주면서 좀 오늘 급등을 했죠. 근데 무려 뭐였었냐면, 저도 이런 걸 처음 봤는데 8대1 무상증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1시 45분에, 물론 뭐 무상증자 공시 자체는 11시 13분에 나왔는데 저도 이제 뭐 다른 것 때문에 좀 못 보다가 좀 흐름을 좀 보다가 이제 어느 정도 눌러줬을 때 제가 이제 공유를 주식 공부방에 드렸죠. 그래서 1시 45분에 드렸었고, 한 13.23% 상승했을 때, 13% 상승했을 때 공유를 드렸었는데 20%였다가 이제 눌러줬을 때 저는 이제 공유를 드렸어요. 그리고 사실 주식 공부방에서는 우리가 1강에서 무상증자 사례에 대해서 뭐 그래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뭐 권리락에 대한 부분도 좀 설명드리고 한 4-5가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제가 재료를 알려드리면은 바로 매수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5분 만에 7%가 오르고 결국엔 상한가까지 갔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물론 풀리긴 했지만, 그래서 뭐 단타로 들어가셨던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주식 스터디 공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다들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이고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제가 공유를 해드린 거고, 주식 토론방 같은 경우는 제 수업을 안 들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판단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설명드린 부분을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공유 드리진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의할 사항도 말씀드렸었죠. HLB라는 작정주 하던 회사가 하던 부분은 좀 마이너스다. 그리고 1대8이 역사상, 우리나라 증시 역사상 처음이라서 시장에서도 좀 의심을 하는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분할 매수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저도 오늘 한 7%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한 220만 원 정도 수익을 냈고, 다만 좀 어쨌든 좀 두려움이 좀 있죠. 왜냐면 2대1이 3대1 정도 같은 그냥 일반적인 뭐 랩지노믹스라든지 우리가 과거에 사례를 겪었던 것들이 있는데 8대1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시장에서 의심할 만한 것 같아요. 저도 좀, 이 8대1이라는 게 말이나 되나, 라는 좀 생각을 좀 드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하신 분이라도 반드시 이 주가의 흐름을 공부는 해야 된다. 다만 좀 아쉬운 건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현재 좀 아무래도 시세가 좀 끝나가고 있는 흐름인데 거기 이제 8대1이 나왔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지금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눌릴 때 사면 되죠. 아무래도 유상증자 기준일까지는 어쨌든 무상증자 기준일까지는 6월 1일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도 당연히 뭐 공포 구간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야지 사람들이 털어내니까 그런 것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서 뭐 바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기 효능감을 좀 쌓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팔기 이제 지금 6월 달반이 평일반, 주말반 동시에 운영하고 있고 평일반 같은 경우는 제가 1년에 4번 정도만 운영하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거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온라인으로 제가 제공을 해드리니까 뭐 대부분 사실은 지방에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한 기수에 30명 정도 뽑는데 30명 중에 20분 정도는 지방 분이어서 참여는 못하는 것 같아요. 결국엔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듣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라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뉴스 빠르게 살펴보면은 아까 정리해드린 대로 지금 남은 것들은 이제 5월 9일까지도 좀 아쉽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재료가 호재로서 갈 수 있는 재료들인데 FOMC 회의도 그렇고 러시아 전승절도 그렇고 모두 악재로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좀 아쉽고 다만 좀 남은 거는 5월 11일에 미국 CPI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출입 동향도 좀 나오게 되죠. 내일. 그래서 한국의 5월 수출입 동향 앞부분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입 동향도 한번 살펴봐야 되고 5월 12일에 옵션 만기일엔 좀 변동성이 있을 거고요. 아무래도 변동성이 있는 이후에는 좀 자리 방향성을 좀 찾아가죠. 그다음에 가장 큰 호재는 어쨌든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 물론 테마주들도 형성이 되겠고 추가적으로 통화 스와프가 만약이라도 논의가 좀 긍정적으로 이어진다면 환율이 소폭은 잡힐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생절에는 특별한 건 없었어요. 뭐 침공을 정당화했다 정도 있었고 말씀드린 대로 내일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1월, 2월, 3월, 4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계속 플러스잖아요. 근데 이게 이 전달 대비 조금이라도 떨어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4월 달이 피크아웃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3월에 CPI 전년 동월이 8.5% 그리고 전월 대비 상승률은 1.2% 이게 조금이라도 하락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는 건데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CPI가 이제 전월 대비 상승률이 0.2% 정도 전망이 됐는데 이게 반드시 하락을 해야 시장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 무역 통계도 이제 내일 모레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가장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는 거는 유일한 재료는 통화 스와프다. 통화 스와프가 현재 환율이 거의 1,300원대에 임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은 낮출 수 있겠다. 뭐 통화 스와프에 대해서는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다들 알다시피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외환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은 낮춰줄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어쨌든 21일 좀 기다리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또 이런 재료가 또 나왔어요. 뭐 7차 핵실험 그렇기 때문에 방산주가 또 올라가기도 했고 어쨌든 한미 정상회담 근처에도 이러한 뭐 이런 북핵 실험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뭐 월트 디즈니 그리고 로블록스, 코인베이스 이런 곳들, 로바빅스 이런 곳들의 또 실적 발표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미국 증시에 있어서도 잘 나오게 되면 당연히 긍정적이고 반대로 이런 곳들의 실적이 어닝을 하회하게 되면 반대로 악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진자 수 계속 줄고 있고요. 특별한 의미 없고 코스피 코스닥 말씀드린 대로 전저점을 지금 현재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죠. 유럽 증시도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지표 중에선 좋은 건 단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채금리 이게 그나마 좀 낫네요. 국채금리는 1%라도 하락을 했다. 다만 이제 또 원달러 환율은 또 올랐고요. 공포지수도 11.43%.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매도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반대 매매도 이뤄질 것이고 특히나 신용융자 들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것들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는 좀 하락세예요. 보시면은 그 WTI 유가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금, 뭐 이런 구리, 원자재 가격
옥수수, 대두 뭐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건 실시간으로 제가 캡처를 좀 전에 한 거거든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죠. 원유 같은 경우는 무려 5%나 하락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도 7%대 하락, 메탄올도 하락하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나 이제 정유 쪽이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에너지 쪽이 그다음에 원자재 쪽이라 이런 식량 관련된 쪽도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이 잡혀야지만 세계 증시가 좀 안정을 찾아가겠죠. 비트코인도 조금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은 하락세는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4일 동안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 오늘은 그래도 버텨주겠다. 그렇게 따지면은 바닥을 좀 닫아준다면은 당연히 기술적 반등도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오늘 또는 오늘 오후장에서 좀 상승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내일 CPI 발표한 이후에 상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 증시 빠르게 좀 살펴보면 사실 오늘은 통신 장비 그 삼성전자 지난주 재료였죠. 삼성전자 5G 투자 그거하고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 이재명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다시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그 두 가지 재료만으로 움직였는데 저는 사실 둘 다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 중에 좀 볼만했었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터스 이제 1대8 무중, 그다음에 한일 단주, 방산, 러시아, 그다음에 우진, 원전 정부 정책 중에 그래서 현재 우진이 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죠. 한신기계가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 보성파워텍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좀 덜 올랐던 우진이 현재 한 장중한테 21%까지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통신장비 중에서는 FR텍 정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뭐 통신장비는 사실은 뭐 매물대도 좀 많은 편이고 뭐 이렇게 오래 갈 재료는 아니라고 봐서 저는 뭐 지금 들어가기엔 좀 늦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것과 이제 비교해서 뭐 이재명 씨 관련된 주들 토탈소프트라든지 뭐 과거에 예전에 진짜 많이 했었던 종목들이죠. 뭐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뭐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대선 테마주는 사실은 이미 지금 이제 새 정권 시작되고 국회의원 선거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제 그걸로 들어가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지 이걸로 단타 치기에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왜냐면 만약이라도 여기서 물리게 되면은 한 3년 정도 기다려야 돼요. 뭐 보궐선거라든지 뭐 이런 그렇게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쨌든 좀 조심히 해야 된다라는 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산텔레콤 그 정도 뭐 UAM 관련된 주들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퍼스텍도 아까 정리해드렸었죠. 그거 말고는 특별한 거는 뭐 눈에 띄진 않습니다. 쌍용차 인수 그 발표가 한 이틀밖에 남지 않았죠. 인수 의향서, 인수 뭐 제안서였나요? 하여튼 그거 뭐 하시는 분들은 KG그룹주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쪽도 이제 아무래도 시세가 이제 거의 다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 다른 관심은 없습니다. 어쨌든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지금 조회수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뭐 다 같이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투자도 하고 경매도 하고 그래서 콘텐츠도 좀 더 다양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세모, 북카페 세모 이런 거 인테리어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그 이유가 만약에 내가 뭐 말 그대로 그런 창업이라든지 이런 재료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본업에 충실하는 수밖에 없죠. 뭐 주식시장이 내가 너무 어렵고 공부도 안 돼 있고 투자할 돈도 없고 그러면 사실 봐봤자 스트레스만 받는데 그냥 오히려 본업에 충실하고 그냥 다른 것에 좀 신경을 돌려서 그렇게 어쨌든 이 시장을 이 구간을 잘 버텨내면은 당연히 뭐 상승하는 구간도 올 테니까 뭐 그때까지 어쨌든 멘탈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 주식 스터디 팔기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필요한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저도 힘들고 다들 힘든데 그래도 뭐 어쨌든 하락장이 있으면 당연히 상승자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를 하면서 잘 버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